제3장 지방의 방벽이 무너지다. 일부하편 사족 가문이 문을 닫다. 중평 2년 음력 9월서기 185년 가을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부터 마을 안쪽에서 낯선 울림이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낮에는 나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많았다면 이때부터는 쇠가 서로 닿는 소리가 늘어났다. 문을 닫는 빗장의 끝에서 짧고 단단한 울림이 났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계속 이어졌다. 한 집에서 들린 소리는 곧 다른 집에서도 되풀이되었고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소리를 세지 않았다. 새는 대신 귀에 익혔다. 쇠의 무게와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달랐고 그 차이는 집의 크기와 안쪽 깊이를 짐작하게 만들었다. 낮에 열려있던 대문은 해가 지기 전 닫혔고 닫히는 순서가 눈에 띄게 앞당겨졌다. 문이 닫히고 나면 안쪽에서 다시 한번 쇠소리가 울렸다. 덧댄 빗장을 고정하는 소리였고 그 뒤에는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정적은 길지 않았고 곧 다른 집의 울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울림은 서로 겹치지 않으려는 듯 간격을 두고 이어졌고 그 간격마저 점점 짧아졌다. 사람들은 길 한가운데서 멈추어 서지 않았다.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담장 가까이 붙어 지나갔다. 쇠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자연스레 낮추었다. 쇠 소리는 경고처럼 크게 울리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이어지며 마을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 이어짐이 더 많은 집을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문 앞에 남아있던 자잘한 물건들마저 하나둘 사라지게 했다. 사족 가문의 집에서는 대문을 닫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쇠가 맞부딪히는 횟수도 다른 집보다 많았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문 앞에 놓이던 항아리와 짐짝은 모두 안으로 들여졌다. 길에 남은 것은 사람의 그림자와 소리뿐이었고 그림자는 담장에 붙어 천천히 움직였다. 기록을 맡은 손은 소리의 크기나 재질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횟수와 방향만 남겼다. 어느 쪽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쇠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고 다른 소리를 차츰 밀어냈다. 개 짖는 소리나 사람의 기침은 그 사이에서 금세 묻혔고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마을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당겨지는 듯했고 그 경계는 담이나 문이 아니라 소리로만 확인되었다. 어떤 집에서는 빗장을 2번 걸었고 어떤 집에서는 문 안쪽에 다시 나무를 덧댔다. 그 과정에서도 쇠가 닿는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고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일상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문을 닫는다는 행위가 더 이상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음을 대비하는 준비처럼 느껴졌고, 그 준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쇠가 부딪히는 울림이 마을 전체를 같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소리로 남아 있었다. 해가 낮아질 무렵부터 집 안쪽에서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창고의 문이 열렸다. 닫히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안에 있던 물건의 자리가 바뀌었다. 곡식 자루는 벽 쪽으로 밀려났고, 나무 상자는 위아래가 뒤바뀐 채 쌓였다. 쌓는 순서가 중요해 보였으나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자루의 매듭이 다시 묶였고, 묶인 매듭은 풀리지 않도록 짧게 잘렸다. 창고 안의 빈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 통로가 생겨났다. 통로는 잠시 드러났다가 곧 사라졌다. 물건을 들여놓는 손이 멈출 때마다 대문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문의 문짝이 닿는 부분의 나무가 덧대어졌고, 덧댄 나무 위로 쇠가 얹혔다. 쇠가 고정될 때마다 짧은 울림이 났고, 그 울림은 앞마당을 넘어 골목으로 번져갔다. 대문 앞에 놓여있던 항아리와 도구들은 하나씩 치워졌고, 치워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빈 자리는 의도적으로 비워진 듯 보였다. 문턱은 닫혔고, 닫힌 문턱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안쪽에서는 물건의 수가 세어졌고, 바깥에서는 문이 몇 번 더 닫히는지가 헤아려졌다. 세는 방식은 달랐으나 목적은 같아 보였다. 창고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힐 때 안쪽에서 오래된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곧 멎었고, 멎은 뒤에는 쇠를 거는 소리가 이어졌다. 대문도 같은 순서를 따랐다. 문을 당기고 맞추고 걸고 다시 확인하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반복될수록 손의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느려진 손은 오히려 더 정확해 보였다. 누군가는 빗장을 손으로 흔들어 본 뒤에야 물러났고, 누군가는 문짝의 아래를 한 번 더 살폈다. 이 모든 과정은 말없이 진행되었고, 서로의 눈길이 겹치지 않도록 고개는 낮춰졌다. 정리가 끝났다는 신호는 없었으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대신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고, 보지 않는 대신 소리의 방향만 확인했다. 소리가 멈춘 집은 하나도 없었다. 기록을 맡은 손은 창고와 대문의 변화를 따로 적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이 늘어났다는 점만 남겼다. 안으로 옮겨진 것과 바깥에서 사라진 것에
수가 비슷해질수록 집의 경계는 분명해졌다. 경계는 문이나 벽이 아니라 정리된 상태 그 자체로 드러났다. 해가 더 기울자 움직임은 줄어들었고 줄어든 움직임 뒤에 단단한 고요가 남았다. 그 고요 속에서 대문은 더 이상 출입의 통로가 아니라 막아두는 면처럼 느껴졌다. 창고와 대문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으나 모두가 더 손대지 않았다. 정리는 끝났고 그 끝은 다음을 기다리는 준비처럼 조용히 남아 있었다. 중평 2년 음력 9월 서기 185년 가을 해가 기울어 담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즈음 마을 어귀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고 늘 다니던 장정의 걸음과도 분명히 달랐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든 뒤에 나타난 그들은 말없이 서 있거나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허리에 찬 무구는 빛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으나 형태는 분명했다. 평소라면 농기구나 짐짝으로 보였을 물건이 이때는 다른 용도로 읽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멈추지도 않았다. 다만 걸음을 옮기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고 시선은 바닥에 더 오래 머물렀다. 낯선 무장은 말을 걸지 않았고 길을 막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와 서 있지 않은 자리의 공기는 달랐다. 누군가는 담장 가까이 붙어 지나갔고 누군가는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어른들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채 움직였다. 무장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어디서 왔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복색은 일정하지 않았고 문양도 통일되지 않았다. 다만 무기를 다루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고 그 익숙함이 사람들의 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사족 가문의 대문 앞에서는 그들의 발걸음이 잠시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쪽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전해졌다. 잠시 뒤 그들은 다시 흩어졌고 흩어지는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도 없었으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기록을 맡은 손은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이름을 들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서 있었던 위치와 머문 시간만 남겼다. 같은 시각 다른 골목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는 말이 낮게 이어졌다. 누가 먼저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보였다는 점이었다.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길 위에 남았다. 낯선 무장은 위협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위협이 없다는 확인도 주지 않았다. 그 모호함이 마을의 공기를 눌렀다. 해가 더 기울자 그들의 모습은 어둠에 섞여 분명하지 않게 되었고 남은 것은 그 자리에 한때 서 있었다는 기억뿐이었다. 기억은 말로 퍼지지 않고 시선의 이동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더 안쪽으로 물러났고 문을 다시 한번 살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문은 더 굳게 닫혔고 길은 더 비어 보였다. 낯선 무장이 보였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은 채 다음 움직임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남아 있었다. 중평 2년 음력 9월 서기 185년 가을.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도 마을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은 단단히 걸려 있었으나 그 안쪽에서는 여전히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다. 보호를 위해 모아두은 물건들이 다시 정리되었고 경계를 위해 남겨둔 공간은 조심스럽게 비워졌다. 집 안쪽에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고 모이는 방식은 집집마다 서로 달랐다. 어떤 집은 안채로 모였고 어떤 집은 창고 가까운 방을 택해 자리를 잡았다. 불은 밝히지 않았으나 완전히 끄지도 않았다. 희미한 빛이 벽에 남아 사람의 위치만 드러냈다. 모호는 소리를 줄이는 데서 먼저 시작되었고 경계는 소리를 듣는 데서 뒤이어 이어졌다. 말은 최소한으로 오갔고 눈짓과 손짓이 그 자리를 대신해 이어졌다.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누군가는 문 쪽에 자리를 잡았다. 문 가까이에 앉은 사람은 안쪽을 자주 돌아보지 않았다. 안쪽에 있는 사람은 바깥을 직접 보지 않았다. 역할은 나뉘었으나 그 나눔은 말로 정해지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집 밖에서는 발걸음이 드물게 지나갔고 그때마다 안쪽의 숨은 잠시 멈추었다. 지나간 뒤에는 다시 낮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보호하려는 마음과 경계하려는 태도가 같은 공간에 겹쳐 있었다. 창문은 가려졌고 가린 천의 가장자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줄었으나 필요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물을 옮기고 음식을 나누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은 곧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 조밀해졌다. 서로의 호흡이 들릴 만큼 가까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시간을 세고 있었다. 누군가는 창가에 등을 대고 바깥의 소리를 가늠했고 누군가는 마루 끝에 앉아 안쪽을 살폈다. 보호는 안으로 모으는 일이었고
경계는 바깥을 향한 감각이었다. 두 가지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같은 자리에 겹쳐 놓였다. 아이들이 잠들면 어른들은 자리를 바꾸었고 잠든 아이의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 확인은 반복되었으나 불안으로 번지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집 밖의 경계는 문과 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리의 방향과 간격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멀리서 들리는 쇠소리와 가까이서 들리는 발소리는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 차이는 즉시 공유되지 않았다. 사족 가문의 집에서는 이웃과의 거리를 다시 확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는지, 문 앞에 남은 흔적이 없는지를 살폈다. 살피는 일은 반복되었고, 반복될수록 더 빠르게 끝이 났다. 경계는 과해지지 않으려 했고, 모호는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시 안도했다. 안도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곧 다음 경계로 넘어갔다. 기록을 맡은 손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았다. 보호와 경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조용히 남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의 움직임은 줄었으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호는 잠을 허락하지 않았고 경계는 눈을 감게 하지 않았다. 두 가지가 섞인 채로 밤은 흘러갔고 그 흐름은 새벽까지 이어질 준비처럼 남아 있었다.